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후 핵심지 급등, 사당역 정비사업 추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에 인접해 있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좋은 지역이니까 지역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상위 50개의 이 대장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시 시세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고가 아파트의 오름폭이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유세, 특히 이제 종부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담보다는 사실 보유세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좀 붙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한번 거래가 될 때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50개 단지의 이 시가총액 변동률입니다.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결과를 좀 보면은요, 전월 대비 1.81% 올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난 2월에 1.82 이후 약 한 6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일대에 있는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0.25% 금리를 소폭 올렸고요. 금리도 올렸고, 대출 규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집을 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편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 심리 자체는요, 좀 소폭 다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지수는요, 111.7 정도 됩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이 GTX 수혜지죠. 최근에 의왕일 때도 새롭게 GTX C라인이 정차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거래가 되면 계속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프 자체를 좀 보더라도 5주차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소폭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반기 3040 아파트 매매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30대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40대고요, 이 주황색이 30대가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40대가 조금 많은 게 맞지만은,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요 인천, 그리고 이 대전,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다 30대가 지금 매매량이 더 많다.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30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매에 나선 것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크고, 물론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7월에 정부가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었었는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당첨 확률이 희박하니까 이러신 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해제 구역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7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좀 입지가 우수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공공 재개발로 지금 지정을 이미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명시청 등에 따르면은 광명 뉴타운 요 3구역 하고요, 6구역, 8구역, 13구역 지도로 보면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광명 사거리역을 끼고 있고 이제 8구역, 13구역 이런 구역들인데요. 이런 구역들이 지금 4개 총 4개 사업지가 이제 공모에 지원을 한 거고요.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재개발, 나머지 3개 구역은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잘 보면 아직 소액으로도 검토가 가능하죠. 아마 1억 이하로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같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한 1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광명 뉴타운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 기존의 광명 뉴타운의 입장에서도 같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개발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 1주택자이시고요. 현재 이제 거주 및 소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계속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놓은 요 대출을 하면은 신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금이 4억 초반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제 상계 뉴타운을 보셨고, 상계 뉴타운 중에서 이제 2구역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 상계 뉴타운 2구역 좋습니다. 충분히 뭐 매수 검토하셔도 좋죠. 최근에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낮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좀 빠르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도 좋고요. 이왕 뭐 사연을 주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계 뉴타운보다 입지가 더 우수하고요. 뭐 투자금 자체는 비슷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성이 좀 더 높은 지역을 더불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노원구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뭐 1구역부터 해가지고 쭉 한 6개 구역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2구역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4호선 당고개역하고 좀 가깝죠. 그리고 뭐 세대수를 보더라도 2,000가구가 넘고요. 최근에 뭐 사업 속도도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4억대 한 초반 정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최소 투자금이. 뭐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셔도 이제 괜찮은 지역이에요. 뭐 매수 검토하셔도 좋고요. 다 이제 지역을 보면은 여기가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죠. 그래서 인근에 보면 뭐 역세권 개발이 있죠. 창동 노원에 역세권 개발하고 뭐 업무지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뭐 상계동 일대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될 그런 구역이니까 충분히 좋은 지역인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상 좀 입지죠. 입지 자체가 이 서울 중심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서 입지가 좀 더 좋은 지역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여기가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중심 지역에서 저는 이제 사당역 일대에 보면은 역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당 5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 사당 재건축이고요.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인근 지역으로 보면은 이미 개발이 된 사당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수역 레미안 로이파크가 있고요. 2018년도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있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수 푸르지오가 있죠. 뭐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4구역은 좀 해제가 됐고 이제 5구역만 남게 된 거고요. 5구역 같은 경우에 2018년 11월에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다음 주 이제 건축 심의 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좀 빠르게 사업 시행 인가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구역이고, 입지가 여기입니다. 남성역하고 낙성대역,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당역이 있고요.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 약 507가구로 7가구로 좀 공급이 될 그런 재건축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투자금이죠. 제가 매물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반지하예요. 반지하가 보면은 지금 매물이 4억 8천에 나와 있죠. 전세가 한 8천에서 한 1억 가까이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한 4억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어떤 감정평가나 권리가액 자체를 높게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추가 부담금 자체는 좀 많을 건데, 입지 자체가 워낙 우수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장기간 좀 갖고 계시면은 예상보다 높은 시세 차익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미 뭐 주변 시세를 좀 보면은요, 이수 푸르지오가 있죠. 뭐 최근에 입주를 한 단지인데, 뭐 세대수 자체도 비슷합니다. 여기가 매물 자체는 거의 없는데 지금 39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평에서 40평인데 호가는 24억에 나오고 있고요. 또 레미안 이수 로이 파크가 있죠. 여기가 이제 34평대는 호가가 20억에 나오고 있어요. 주변 지역들을 보면은
시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빠르게 되면은 충분히 이에 버금가는 시세를 충분히 따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역적으로 좀 보더라도 바로 옆에가 이제 강남이죠. 특히 이제 반포도 보면은 재건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있고 방배동도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역부터 해가지고 서초역 일대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종상향이 돼서 또 이제 개발 계획들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거의 직접적인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정보사 부지뿐만 아니라 이 코롱 부지까지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서초로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안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삼성타운도 있고 진흥 아파트는 뭐 재건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온 미싱 부지, 롯데 칠성, 그리고 코롱 부지까지 있기 때문에 사당역 일대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요. 서리풀 일대에 정보사 부지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반포 일대도 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주 수요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방배도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당 일대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향후에 집가가 가장 많이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 자체가요,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리 인상을 좀 소폭했고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는데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 심리는 좀 다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이고요. 21년 상반기의 아파트 매매량을 좀 비교해 봤을 때 30대가 40대를 여전히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해제 지역 한 4곳 정도는 이제 공공 도심 복합 재개발을 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1억 이하로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으로 40대 중반에 서울 1주택자 4억대로 이제 상계 뉴타운 2구역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요. 괜찮은 구역인데 저는 추가로 좀 더 입지가 우수한 사당 5구역 재건축 구역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시면은요, 향후에 워낙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이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